소록도 가는 길 45회. 다음날 새벽같이 동욱과 진성은 지욱을 도와 일을 서두른다. 남자들 셋이서 해내는 일은 참으로 빠르고 정확하다. 순영은 그런 남자들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아침을 준비한다. 어무이, 와 나오시는겨? 어제 피곤하실 텐데 어여드 가서 더 주무시소. 내사 피곤한 줄도 모르겄다. 내보다는 젊은이들이 힘들고 피곤할 거인데 새벽부터 일을 하느라 고생들을 헌다. 내가 아침을 할 거이니 네가 들어가서 좀 더 자거라. 두 모녀는 서로 챙겨주는 모습에서 새로운 정이 샘솟는 듯하다. 어무이, 우리가 참말 시내를 나가 구경해도 될란가? 와, 누가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있든 이자는 아무런 걱정하덜 말고 남들이 가는데도 가보고 세상 구경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어제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성이 오늘 순영의 가족 모두를 데리고 경주에 관광을 나서기로 한 것이다. 마침 종현이도 학교를 쉬는 날인 휴일이다. 아침 모든 일들을 끝내놓고 나가서 점심을 먹고 유명한 불국사와 석굴암도 보면서 관광을 하자는 진성이의 제안이다. 아침을 먹고 계란 선별 작업을 한다. 매일 선별 작업을 하지 않으면 계란을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선별 작업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모든 작업이 끝난 것은 점심이 조금 못된 시간이다. 순영은 남편에게 입을 옷을 내놓는다. 올케가 사서 보내준 옷이지만 참으로 마음에 들고 사람을 본 듯 옷이 참으로 잘 맞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가도 되나? 이참에 경험 삼아 나가보입시다. 우리도 언제까지 이 안에서만 갇혀서 지낼 수는 없는 일이 아인겨. 그렇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좀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야. 우리 종현이를 데리고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종현이도 좋은지 아침부터 기분이 펄펄 나는 것 같더라고. 지욱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마음이 들 떠오르는 기분이었다. 결혼을 하고 아내와 빈몸으로 이곳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아내와 둘이서 이곳을 나가본 적이 없는 생활이었다. 새벽에 눈을 뜨고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이 다 끝나는 한밤중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이곳을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나갈 수 없다는 생각 또한 해보지도 않고 살아왔던 세월이다. 그저 매일 그날에 충실하면서 세 식구 모두 아무런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하고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제 아내의 가족이 찾아오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단순하고 단조롭던 삶에서 무언가 희망이 보이고 앞날에 대한 밝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꿈이 생기는 것이었다. 지욱은 이제 더 이상 움츠리지 말고 세상과 맞서 부딪혀 보기로 한다. 아들 종현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대로 움츠리는 생활은 종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해왔던 지욱이다. 그렇게 이분이 종현 아버지도 아주 멋쟁이 같습니다. 순영은 처음으로 이렇게 차려입은 남편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흐뭇해져 오면서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옷이라고 해야 씻고 갈아입을 것이 전부였다. 사계절 모두 합친 옷이라고 해야 대부분이 얻어서 입는 것들이고 그것도 한 계절에 너덧 벌뿐인 옷이기에 부지런히 빨아서 입는 것이다. 순영과 지욱은 사치라는 낱말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럴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인 여유도 가지지 못하고 시작한 그들의 결혼 생활이었다. 뭣들 허냐? 이 여인은 방문 앞에서 딸과 사위를 재촉한다. 지욱과 순영은 새로 갈아입은 옷이 쑥스럽다는 듯 얼굴이 붉어진다. 와, 그렇게 차려입으니 정말 아주 멋지다. 이렇게 멋진 모습들을 감추고 지금까지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오고 있었으니 우리 종현이의 눈에 아빠와 엄마의 멋진 모습이 없었겠는걸. 진성이 종현이를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 네, 정말 우리 아빠하고 엄마 너무 근사해요. 종현이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최고라는 찬사를 나타낸다. 그들은 진성이의 차에 오른다. 처음으로 가족 나들이를 하는 지욱과 순영은
마음이 설레인다. 비록 자신의 새 식구가 아닌 친정 식구들과 함께였지만 결혼 이후, 아니 병을 앓고 난 이후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나들이를 한다는 것이 처음이다. 진성과 동욱은 이미 얘기가 되어 있었던 듯 갈비집으로 간다. 휴일 점심때라서 그런지 사람들로 좌석은 거의 빈틈이 없이 꽉 들어찬 곳이어서 한참을 두리번거리고 안내를 받아서야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리 비싼 데를. 순영은 연신 두리번거린다. 고기 굽는 냄새가 이미 코를 자극하고 있지만 순영의 걱정은 상당히 비쌀 것이라는 생각에 다소 불안한 표정이다. 순영아, 오늘은 이 오빠가 너희 가족들과 어머니를 위해서 점심을 사는 것이니 안심하고 많이 묵어라. 아무리 그래도 이리 비싼 곳을 와왔노. 와, 우리가 이런 곳에 오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어 보이나?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다. 이 여인은 순영의 걱정을 안다는 듯 도닥거려준다. 어머니, 이런 곳에 자주 와봤습니까? 느그 오빠가 내려오기만 하면 데리고 나가서 사주지 않나. 그러고 서울에서 그래도 돈을 잘 벌고 있으니 이만한 호강을 해도 좋을 거이니 안심하고 많이 묵기나 하거라. 주문한 고기가 나오자 동욱은 고기를 구워 제일 먼저 어머니께 드리고 종현이에게 준다. 우리 종현이 많이 묵고 많이 커야 한다. 예. 외삼촌, 정말 고기가 아주 맛이 있어요. 종현이는 고기를 입안에 넣자마자 맛있다는 말을 한다. 아까부터 지욱은 모든 사람들의 눈총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주변을 둘러보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들에게 눈길을 보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을 한다. 그들은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포식을 한다. 진성은 다시 그들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데리고 간다. 경주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은폐 생활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 오는 순영의 가족에게는 처음 박물관부터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신라 천년의 역사, 고고관의 천마총 금관, 말탄 무사, 토기 외 각종 토우 미술관의 백률사 금동약사 불입상 가문사터 동탑 금동사리기, 금동 반가사유상 얼굴무늬 수막새가 있으며 옥외 전시장의 성덕대왕 신종, 장학리 석조열의 입상 낭산 석조관음 보살 입상 등을 구경한다. 지욱과 순영은 모든 것을 보면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좋은 유적지가 많은 곳에 살면서도 한 번도 와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삶이 먹고 살아가는 데만 신경을 썼다는 것을 느끼면서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욱은 잠시 중학교에 배웠던 신라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다. 그저 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라는 것만을 기억해낼 뿐이다. 진성은 순영 부부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더 시간을 내어 불국사와 첨성대 여러 곳을 함께 다니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진성은 더 이상의 시간을 낼 수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 부부를 바라본다. 세상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그들 부부의 모습은 처음 세상 구경을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천진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모자란 듯 하기도 했다. 벌써 저녁때가 다 되어간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알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진성은 자꾸 순영의 모습을 본다. 아쉬움과 아직도 신기하다는 듯한 표정의 순영의 모습이었다. 오빠, 참말로 내사 오늘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이 넓고 볼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순영아, 이제는 더 이상 움츠려들지 말고 종현이와 새 식구가 함께 외출도 하고 가끔은 만난 외식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야, 이자는 그리 살랍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사람처럼 사람답게 그리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더 허락을 한다면 며칠이고 너희 가족들과 이 경주에 있는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싶지만
직장의 메인 몸이니 마음대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이소. 지금까지도 오빠로 인해서 지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이곳에서 은폐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과 맞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하나씩 배우며 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종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부부가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욱은 그런 순영의 손을 말없이 꼭 잡아준다. 진성이가 아니었다면 동욱으로서도 그런 순영이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낼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했을 것이다. 진성 형의 생각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순영아, 그리고 김서방. 이 여인은 지욱의 손을 잡는다. 네, 어머님. 내는 이자 그만 돌아가란다. 이렇게 우리 순영이가 살아있어 가정을 꾸리며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니 이자는 죽어도 여한이 없네. 어머님,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오래도록 저희들과 함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맙네. 허나 이미 출가한 딸의 집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보기 좋은 일은 아닐세. 내 자주 내려옴세. 우애든지 둘이서 의좋게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그리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일세. 이 여인은 아들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한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없는 고향에 남아서 홀로 쓸쓸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고향의 논과 밭은 농사를 짓는 고향 사람에게 맡기기로 하고 집은 그대로 두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추석은 온 가족이 고향에 내려와 선산을 돌보면서 차례를 지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이 여인으로서는 더 이상 소망도 바람도 없다. 어무이, 참으로 잘 결정하셨습니다. 지도 이제 시간이 나면 서울 오빠 집도 가보고 순미에게도 가보며 그리 살겠습니다. 뭐야, 이번 다가오는 할부지 제사 때라도 시간을 내어 올라오거라. 그때는 애렵지 않을까 싶네요. 순영은 혼자서 서울을 간다는 것이 자신이 서질 않는다. 순영아, 내가 내려오던지 순미가 내려올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무래도 서울 초행길에 혼자 올라오라는 것은 아니다. 동욱은 순영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렇게 그들은 순영의 집을 뒤로 하고 떠난다. 가족들이 그렇게 떠나고 난 이후에 순영은 한동안 마음이 허전해온다. 자신이 정말 가족들을 만난 것이 사실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안에 달라진 많은 것들을 보면서 현실임을 느끼곤 한다. 저녁이면 좋은 이부자리를 펴면서 두 부부는 참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의 소중함을 느끼곤 하는 것이다. 이제 순영은 평상의 일상으로 되돌아온다. 또한 매일같이 어머니와 순미 그리고 오빠와 아직 보지 못한 올케와의 전화통화로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실감해 나가곤 한다. 아침이면 바쁜 시간을 내어 잠시 어머니와 통화를 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누구에게서든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다. 그렇게 순영의 생활은 점차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 지욱과 순영은 세상을 향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보자는 말을 하면서 두 사람 모두 운전을 배우기로 한다. 그리고 오후에 시간을 내어 학원에 등록을 한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